예. 뭐 어찌됐든 오늘은 뭐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일단은 우리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몇번 할까요? 우리 응? 예. 가장 빠르다 싶은 게 몇 번이에요? 35번, 35번 한번 봅시다. 아하,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음. 뭐 어렵지 않은 거고 또 어렵다면 또 어렵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해가 같은 위험에서 발전되는 행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현재 열린 다음과 같이 나왔어. 민영학이 해외자가 나눠서 더하면 이 친구의 해가 나온다라고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만약이 있잖아요. 이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는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 여기랑 여기 해가 같은데 여기도 지금 멀쩡한 놈이 한 놈밖에 없고 여기도 멀쩡한 놈이 한 놈밖에 없어. 같이 그지? 그래서 만약에 해가 같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멀쩡한 이 친구 이 아래쪽에서 멀쩡한 이 친구 연립해가지고 해를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A랑 B를 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왜 해가 같지는 않아. 그치? 근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다른 것은 아니고 위쪽 해에다가 이씩 더하면 아래쪽 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표현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 거냐? 자, 이쪽에 해를 x가 p고 그 다음에 y가 q라고 해볼게요. 이게 해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아래쪽 해가 뭘까? 아래쪽 해가 x는 t 플러스 2고 y는 q 플러스 2겠죠? 왜? 씩 더하면 얘 해가 된다며. 맞아? 그럼 이런 다음에 멀쩡한 놈들한테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위에 가다가 한보면 당연히 뭐야? 4p 플러스 q는 5가 될 거고 또 아래쪽에다 대입해보면 자, 2배에 p 플러스 2 그 다음 더하기 q 플러스 2는 7이다라고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연립을 한번 해볼 건데 보면 4p 플러스 q는 5고 자기의 정리를 생각을 하면 p 플러스 q는 1인가요? 그죠? 네, 이렇게 갖다 되겠다. 따라서 p랑 q가 얼마가 나오는 거니까 음, 자, 그렇습니까? q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이 친구들이 네, x는 2, 그다음에 y는 3으로 바뀌는 거고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는 x는 4,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 그럼 이 다음에는 대입하면 a랑 b까지 나와요. 이렇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까요? 음, 그다음 몇 번 할까요? 48번, 30 몇 번? 44번, 그래요. 44번 해주시면 아하, 요거도 비슷하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간단하게, 요건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44번.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요것도 비슷한 형식이야. 자, EX 플러스 4y는 3.
그 다음에 이쪽에 ax 마이너스 2y는 6이라는 녀석의 해가 있는데 여기다가 2배를 하면 누구의 해가 된다? 여기 아래쪽에 3x 플러스 4y는 3이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by는 30의 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슷하게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보면 아까는 1에 더하는 거였고 이번엔 2배래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내가 x는 t, y는 q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아래쪽에는 x는 2t, y는 2q가 되면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되겠더라? 아, 여기 멀쩡한 친구들한테 대입하시면 되겠더라.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2t 플러스 3q는 3이 되고, 여기 아래쪽에는 6t 플러스 8q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그죠? 맞나? 네. 그럼 이거 갖다가 우리가 연립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내가 세배 해가지고 뺀다고 생각을 하면, t가 6이 되고, 6분의 4, 38, 138이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5가 되려면, t가, 차이가 없다. 어? 지우개 안 가져왔나 설마? 좋아. t가 마이너스 2분의 15인가요? 그죠? 그 다음, t가 6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치? 다시, 이렇게 될 거니까, 위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5랑 6이 되는 거고, 여기는 2배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랑 1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이것도 역시나 대입해보면 나오고, 얘는, 네. 네, 그렇습니다. 한 문제 빠르게 긁고 하고, 이제, 네. 위에서 준비를 가져와야겠다. 네. 네, 그 다음 48번이라 그랬나? 어? 42번? 오케이. 42번 더 보자. 오케이. 자, 42번. 자, 1차 방정식 EX 플러스 AY는 3을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가 무수히 많죠. 부정방정식이니까. 자, 그런데 요 순서쌍 XY에 대하여 뭐가 성립한대요? B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6이 성립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걸 만족하는 모든 순서쌍이 여기도 만족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맞지, 그지? 그러면 사실상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맞습니다. 여기 연방으로 보자면, 그지?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1차 함수 관점을 생각을 하면 두 함수가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3이랑 마이너스 6이니까 당연히 양배가 몇 배? 마이너스 2배씩 해주면 값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8번, 48번까지 할 수 있겠다. 48번. 아하. 자, 최대 공약수가 이인 양의 정수 x, y, z에 대하여 지금 다음이 성립할 때 x 마이너스 y 플러스 z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면은 원래 이 연립방정식을 한번 보시면 문자가 몇 종류입니까? 못세? 문자가 세 종류죠. 맞죠? 그죠? 그런데 연립방정식으로 주어진 식 자체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원래 이것만 가지고는 뭐를 알아낼 수 없어? x, y, z 값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 부족하니까 뭐까지? 얘네들 사이에 관계나 비율까지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x 마이너스 y 플러스 z의 값입니다. 맞죠? 그죠? 그럼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식을 잘 만들면, 잘 조절해서 만들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z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위에 보니까 최대 공약수가 있다라는 좀 뜬금없는 말이 있단 말이지, 그지? 예.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녀석을 갖다가 좀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정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애들의 식을 이제 단계식을 알아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문자를 소거해야 됩니다. 자, 그럼 x, y, z 중에 뭘 소거할까요? 어차피 뭐든 해야 돼요. 뭐가 좋아요? 뭘 없앨까? 응? y? 그래, y 소거시켜 봅시다. 그럼 여기다 2배 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2y는 4z 그다음에 여기가 5x 마이너스 2y는 3z 그러면 더하면 없어지겠다, 그지? 그럼 뭐가 나올 거냐면 x는 7z라는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이제 x가 7z로 표현됐으니까 이번에는 x를 소거시킨 다음에 y랑 z 관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번엔 x를 소거시켜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다섯 배 해주면 10x 플러스 5y는 10z 그다음 여기는 두 배 해주면 10x 마이너스 4y는 6z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나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x 없어지고 y는 16z인가요? 맞니? 그지? 네, 여기 되어 있어. 자,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나온 거야, 맞니? 여기까지 됐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원래라면 사실 이게 끝이야. 여기서 뭘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최대 공약수가 2다라는 거 가지고 x, y, z의 값을 구해버릴 거야. 자, 보시면 x, y, z에 대해서 지금 나는 x랑 z, y를 각각 z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당연히 x가 몇 z? 7z고 y가 16z라고. 그러면 x, y, z를 갖다 써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자, 이 세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얘네 셋의 최대 공약수가 누구겠습니까? Z죠. 그래서 Z가 2예요. X는 결국 14고요. Y는 32고요. 그 다음에 Z가 2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식을 보자, 그죠? 네, 여러분들 쓰시거나 빠르게 해주실까요? 그래서 기록이랑 한번 빨리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다음 볼까요? 다음 몇 번 할까요? 9번. 아, 여러분들 혹시나 어쨌든 그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시험 범위나 이런 거 나오면 꼭 얘기해 주세요. 그거는 뭐일까요? 아, 오케이. 9번. 이게 참 크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너무 도움이 되는 것도 봐야지. 하나님 이거는 그래서 많을 것 같다는 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에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원래라면 x, y
뿐만 아니라 지금 A랑 B까지 미지수가 총 4가지입니다. 그죠? 4개예요. 4개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냥 우리가 풀듯이 좀 하기가 힘든 상황이야. 맞지? 그지? 예.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면 문제에서 X, Y, 그 다음 A, B가 모두 자연수래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을 그나마 유한계로 좀 A, B, X, Y 값을 유한계로 좀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정수범위 부정방정식 풀었을 때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값은 없지만 저기 플러스 BY, 마이너스 BY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참 저거 소구하고 싶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소구시켜 보겠습니다. 그걸 더해보면 A 플러스 2X는 1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X랑 A도 자연수예요. 그러면 이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10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맞지? 그죠? 게다가 A 플러스 2는 A가 자연수라고 하기 때문에 2보다는 큰 자연수예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1 곱하기 10은 안 될 것이고, 당연히 2 곱하기 5도 안 될 거고요. 그러면 5 곱하기 2랑 10 곱하기 1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 경우에 대해서 이때는 A가 3이고, 이제 X가 2예요. 이 아래 경우에 대해서는 A가 8이고, X가 1인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첫 번째 경우, 이걸 1번 경우라고 하고, 이 아래 쪽을 2번 경우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1번 경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번 경우. 뭐야? A가 3이고, X가 2가 된다면,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을 저 위에다가 비슷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 만약 X가 2면 여기다 집어넣어주니까 어떻게 나왔어? 이 값이 4가 되고. 그럼 이때는 이 Y가 3이 됩니다. 이 아래쪽에다가 얘네들로 대고 가도요. 3이랑 2니까 곱하면 6이고요. 그럼 갖다가 계산해보면 똑같이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에 식에 대입하는 아래 식에 대입하는 B와는 3이에요. 근데 B랑 Y도 자연수잖아. 맞지? 그치? 그럼 자연수에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건 뭐냐? B가 1이고 Y가 3이거나 또는 B가 3이고 Y가 1인 경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각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B가 있기 때문에 A에서 B를 빼보면 여기에서 빼보면 이때 A-B는 B가 될 거고요. 그 아래 경우에서 B-B는 0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자, 이번 경우에서 보니까 뭐야? 이번에는 A가 8이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딱 역시나 넣어보시면 바라밤 이때는 뭐가 나옵니까? CY가 얼마 나와? 네, CY가 5가 나와. 그럼 역시나 이것도 B가 1이고 Y가 5거나 아니면 B가 5고 Y가 1인 경우겠구나. 지금 각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때 A-1 값은 10이 될 거고요. 그때 A-1 값은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값이 아닌 걸 선택해 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좋습니다. 네. 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번? 53번. 그래, 53번 한번 해보자. 50번. 그렇구나. 오케이. 자, 50번. 자, 요 녀석은 진짜로, 그죠? 약간 그지? 그 시기. 의도가 명확해, 그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실수값 중에 이렇게 만족하는 건 무한히 많아지. 그런데 다행히도 x랑 y가 무슨 수래? 자연수래.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갖다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x, y가 자연수니까 x 플러스 y 당연히 자연수예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y 값이 더 커져버리면 이제 음수가 되거나 둘이 같으면 0이 될 때도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x 플러스 y가 무조건 자연수다 보니까
자연수, 그러니까 양의 정수 곱하기 음의 정수로 해가지고, 혹은 양의 정수 곱하기 0으로 해가지고 배고가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x-y도 양수인 것만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럼 그 얘기는 x가 반드시 클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맞죠? 그죠? 예, 그럼 그런 경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또한 xy가 모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x 플러스 y가 x 마이너스 y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105 곱하기 1 있을 거고요. 그럼 105가 더 곱하기 뭐냐? 105가 35 곱하기 3이죠. 그죠? 그러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7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35 곱하기 3. 그 다음에는 여기가 5가 되면 될 거니까 21 곱하기 5. 그 다음은 여기가 7이 될 때가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4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우리가 해보면은 이 해의 순서상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요거 또 하나 뭐 하나 알려드리면은 뭐 당연히 아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105고 홀수밖에 없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값이 12가 나왔다고 칠게요. 12가 나왔으면 얘는 4 곱하기 3처럼 짝수 홀수 다르게 갖다 넣을 수도 있죠. 그죠? 요 값이 그런 양수 값이 아니 짝수 값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짝수, 홀수, 이렇게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가 있는데 이게 짝수, 홀수로 달라져 버리면 생각을 해봐라. 지금 이 형태에서 더해버리면 2x잖아요. 그죠? 빼면 2y잖아. 그럼 이걸 더하거나 빼려고 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게 2의 배수, 자연수 곱하기 2니까 2의 배수인데 한 개가 짝수고 한 개가 홀수면 이 값이 무조건 더하든 빼든 홀수가 나와요. 이해돼요? 그럼 2에 곱해가지고 홀수가 나온다는 그런 자연수는 없잖아요. 이해됐으면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홀수, 짝수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홀수 혹은 짝수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홀수, 짝수는 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어차피 자연수가 없을 거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연수로만 만든다면 그렇다는 거야. 오케이.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짝수인데 이렇게 나눠야 된다?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짝수일 수밖에 없죠. 그죠? 한쪽은 무조건 짝수일 거니까.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조금 좀 드시기 하실 겁니다. 네. 자, 어찌됐든 뭐 그 다음은 연립방정식 푸는 거죠. x 플러스 y가 105고 x 마이너스 y가 1이니까. 그럼 1 차이 나게끔 쪼개면 될 거기 때문에 이때는 x가 53, y가 52가 되면 될 거고요. 이때는 3 차이 나게 쪼개야 되는 거니까 3 차이 나게 쪼개려면은 x가 19, y가 16이면 될 거고요. 이때는 5 차이 나게 쪼개야 되네요. 맞죠? 그죠? 그러면은 x가 13, y가 8이면 되겠다. 그지? 네. 그 다음 이때는 7 차이 나게 쪼개야 되는 거니까 x가 11, y가 4가 되면 되겠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지금처럼 홀수, 짝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통합성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몇 번이라고 그랬어? 53번. 자, 53번 아까 지운 거랑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그 여기서 했던 거, 그 Z 가지고 했던 거. 최대 공약수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아닌데요. 안 비슷한데요. 라고 생각하시겠는데. 그래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시나. 자, EX 마이너스 Y는 6Z.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Y는 3Z라고 나왔어요. 보니까 역시나 X, Y, Z 문자는 세 종류야. 아, 그럼 당연히 값을 모르는데 이번에는 X, Y, Z의 최소 공배수가 432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럼 그랬을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을 구해라. 그럼 이번에는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나온 걸로 가지고 X, Y, Z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예,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역시나 소거를 한번 해볼 건데 뭘 소거할까요? 뭘 소거할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셋 중에서?
Z? 왜? 왜 Z가 많은 거야? Z가 무슨 잘못이다? 2배 해주면 마이너스 10x 플러스 8y는 6z. 그럼 이거 빼주면 되겠다. 맞지? 그죠? 그럼 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뺀다고 생각하면 12x 마이너스 9y는 0 이렇게 되겠다. 그지?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가 그 뭐시기요? 네. 4x는 3y라는 식이 하나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일단 요거는 그대로 킵해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섞을까요? 그래, 이거 y 소거합시다. 여기다 4배 해주면 되겠죠? 네, 8x 마이너스 4y는 4, 6에 24z, 여기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4y, 플러스 3, 플러스 는 3z. 점역식으로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x는 27z가 될 거기 때문에 x는 9z가 되겠다. 그지? 맞나? 음.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역시나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좀 그거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 뭐 내가 여기 순에서 요 녀석 가지고 그냥 비례식을 만들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지금 x가 현재 이제 9z인데, 그러면은 4x 같은 경우는 9, 4, 36z고요. 그죠? 그럼 이게 지금 4x가 3y니까 얘가 3y잖아.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를 뽑아내는데 y는 12z를 뽑아내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럼 저는 그냥 이걸로 할게요. 뭐 이렇게 두 개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x, y, z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뭐랑 같다고? x가 9z고요. 그 다음에 y가 12z. 그 다음에 얘가 z입니다. 그럼 내가 얘네들에 대해서 최소 공배수 한번 보여보자. 그럼 당연히 일단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z 나눠주면 얘가 9, 그 다음에 여기는 12, 여기는 1이죠, 그죠? 그 다음 뭘로 해야 돼? 네, 3으로 해야 되죠, 그죠? 3, 3, 1. 그럼 끝인가?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싸그리 한번 곱해봅시다. 싸그리 곱해보면 9에다가 4, 9, 4, 36Z인데 이게 431이래요. 그럼 36에다 뭘 곱하면 432가 되냐? 아, 12야? 좋대. 따라서 Z가 12가 나오는. 그럼 Z가 나왔으니까 X, Y, Z도 구할 수가 X, Y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108이라. 이렇게 되는 됩니다. 네, 됐습니다. 예습니다. 뭐가 그래요. 혹시 5번 음, 정말 놀잖아. 자, 오케이. 공부로 그죠. 자, 연립방정식. 다음의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 y가 모두 정수일 때 가능한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죠? 절대값 x, 절대값 y에다가 k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모든 k를 구하라니까 정리 나가는 거지, 맞죠? 그죠? 예. 하지만 어쨌든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내놨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좀 잠깐 생각을 해보자. 뭘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거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연립방정식 첫 단원에서 뭐야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그죠?
그 녀석에서 해 찾는 거 연습했단 말이야. 맞지? 그죠? 당연히 해는 무수히 많아, 그지?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자연수로, 자연수로 한정하면 그나마 개수가 좀 양호하죠. 그죠? 예. 어디서부터 뭘 기준해야 돼? 얘네들 같은 경우. x의 개수, x의 대가리가 크니까 얘 기준으로 해줘야죠. 그죠? 그럼 x가 1일 때 여기 3이니까 이게 13. 그 다음에 얘가 2면은 6이니까 11 이런 형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왜? 지금 여기서 보시면 x왕이다. 그래. 그럼 당연히 절대값 x와 절대값 y는 뭐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 정수니까 사실 0까지 가는 게 맞지, 그지? 그러니까 자연수도 맞지만 0도 포함시켜야 되니까 은하는 정수를 생각을 하면 되겠다, 맞지?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갖다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이해지게 조금 좀 해볼 수가 있죠. 있는 것만으로 가지고 애만 가지고 오면 짠, 짠, 이렇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음. 자, 그럼 그랬을 때, 요 같은 경우 이제 뭘 대입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죠? 여기 이제 자연수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대입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 뭘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뭘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딱히 선호하는 방향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자, 여기 지금 이 Y이, 절대 Y가 얹어주면 얘는 지금 좌변은 5 절대값 x가 되고요. 우변은 당연히 30에 6 빼는 건데 이거 묶어주시면 어떻게 나와? 16 마이너스 절대값 y가 나와. 맞지? 이해됐으면 무슨 얘기지? 그러면 좌우가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그죠? 그런데 좌변은 5의 배수, 우변은 2의 배수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x는 반드시 2의 배수여야 된다. 그 다음에 16 마이너스 절대값 y는 5의 배수예요. 그죠? 게다가 16보다는 작아. 그럼 16보다 작은 5의 배수가 뭐가 있냐? 당연히 10과 10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아무리 많이 대입해봤자 세 가지라. 네. 0도 있으려나? 0도 있는지 좀 더 봅시다. 네. 그리고 0까지 더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 부분에서 한번 각각 생각을 해보죠. 이때 만약에 15가 나오려고 한다면 우변이 30이니까 여기 30이 되려면 얘는 6개여야 됩니다. 그 다음 연화성이 10이 나오려고 하면 곱하면 20이니까 얘는 3. 그다음에 여기가 5가 되면 10이니까 여기가 2. 여기는 0 돼야 되니까 0 이렇게 된다 될 거야. 그럼 각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때는 절대값 x가 6이고 그다음에 절대값 y는 1이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경우에서는 절대값 x는 4고요. 그다음 절대값 y는 6이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경우에서는 절대값 x는 고요. 그다음 절대값 y는 11이 되면 되겠고 마지막 경우에선 절대값 x가 0이고 그다음에 절대값 y는 16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각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맞는 값을 생각을 해보면 된다 이거. 음. 그래.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야죠, 뭐, 그죠? 첫 번째, 6이랑 1 넣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6이랑 1 넣는다고 생각하면 2p 플러스 1이 나올 수 있는 값은 6이랑 1 넣어주면 12에다가 통도하는 거니까 15. 네, 틀려서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4랑 6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8이랑, 어, 8이랑 18이니까 26인가? 되죠? 네. 그 다음에 2랑 11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4랑 33이니까 37일 거고 그 다음에 0이랑 16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48 이렇게 보면 되겠다. 맞지? 그죠? 그 다음에 K가 뭐래요? K가 자연수 K래요. 자연수 K. 그럼 이 K 플러스는 당연히 짝수요, 홀수요? 당연히 홀수겠다. 맞지? 그지? 그러면 얘 지금 해볼 필요가 없네. 박경호에서 봅시다. 자, 이게 이제 15가 되게끔 하는 K는 1일 거고요.
그 다음 여기 37이 나오게끔 하는 K는 18인가요? 그죠?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정말 맞지? 그 다음 쓰십니까 혹시? 오늘 몇 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100번 갈 수 있을까요? 응? 56번? 그렇구나. 오케이. 네, 기수방 정식으로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아치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좀 만들어줘야 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y 값을 구하라고 해놨습니다. 예,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지수방정식을 이제 2학년 버전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번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죠? 네. 아, 뭐, 당연하게도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맞죠? 그죠? 예. 이거 뭐 우리가 보고 알고 있어. 여기에서 플러스 1,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서 플러스 1을 우리가 어떻게 곱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당연히 얘들이 이렇게 깎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x승,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1에 곱하기 3의 y승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이게 19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2x승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아니네요.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y승은 37이라고 했죠. 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누구를 2의 x승을 뭐라고 할까? 라지 x로 치환해보고 그 다음에 3의 y승을 라지 y로 한번 치환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라지 x 플러스 3분의 1 라지 y는 9. 그 다음에 여기도 4배 x 마이너스 3y는 37이고 이러면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지요? 맞습니다. 네. 자연수인 게 좋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9를 합시다. 그럼 곱하기 9를 해주면 위에다가 제가 쓸게요. 네. 9x 플러스 3y는 9 곱했으니까 9. 9은 9, 9, 9, 81, 171인가? 그 다음 여기 아래는 4x 마이너스 3y는 37이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위식 아래식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라지 x는 네, 208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니까 이렇게 났을 것 같은데. 그죠? 130 빼고 나면은 78 있으니까 6 곱하면 딱 그거 된다. 그죠? 그럼 16이네, 16. 그럼 라지 x가 16이네. 그럼 라지 x가 16이니까 여기다 16을 넣어주면 요만큼 3분의 1 y가 3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럼 라지 y는 얼마? 뭔가요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밑에도 넣어주시면 64에다가 27 뺀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럼 결국 뭐라는 거야? 2의 x승이 16이고 그다음에 3의 y승이 9라는 거예요. 따라서 스몰 x는 4, 스몰 y는 2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고 보니까 별거 없죠, 그죠? 네. 네. 알고 나면 별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오답을 제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용도로 지금 제가 열심히 풀고 있고, 손으로 풀고 있거든요. 나눠주려고. 그거를 파일로 드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뽑아서 드리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지 복사본이랑 같이 드릴 건데. 아무렇게나 그냥 주세요. 일어나 저러나, 그지? 상관 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 몇 번 할까요? 57번, 58번, 혹시? 아니에요? 57번 질문하실 분 있어요? 오케이, 한 명? 나머지 다 풀었어? 58번 질문인 사람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안 풀거나 그거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안 풀거나 틀린 사람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그래? 눈물 흘리면. 일단 뭐 어쨌든 57번은 그래요. 그냥 갖고 되려고? 뒤에 있는 휴지 갖다 쓰세요. 우리 멀리서 공수해 올 필요는 없잖아. 그냥 책상에 있는 것만 닦고, 뭐 바닥이 우리야 뭐 마르겠지. 뭐. 자, 57번. 자, 그림에 자동 판매기 입구에 표를 넣으면 표에 적힌 연립방정식의 해 x, y를 서로 바꾸어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대입하고 이때의 해 a, b를 구한 후 답표에 출력한다 그랬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녀석에 이걸 넣었을 때요. 여기에 적힌 표를 넣었을 때 출력되는 표에 적힌 함수 a와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 네. 자, 보자. 요거 질문하신 분, 요거 연립방정식 해는 구할 줄 아십니까? 요렇게 돼 있는 거. 구할 줄 아시나요? 네. 그죠? 이거 우리가 A는 B는 C꼴이라고 흔히들 부르잖아, 그지? A는 B는 C꼴이니까 이거 갖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 A는 B, B는 C, 혹은 뭐, A는 B, B는 C, 뭐, 요거 때문에 큰 상관 없었어, 그죠? 약간 부등식이었으면 A, B, 그 다음 B, C로 했었어야 되지만, 방정식은 뭐, 하는 거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었어. 자, 그런 이유는 어쨌든 간에 10을 곱해 본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여기는 약분해서 5 곱하는 거니까, 7x 플러스 5y 플러스 7. 맞나? 네. 네. 그다음 10을 곱하면 여기가 5x 플러스 2y, 여기는 10을 곱하면 3x 마이너스 12y 플러스 7이라고 되죠. 그럼 당연히 적당히 우리가 꼽아가지고 연립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그죠? 예. 그럼 연립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A는 B, B는 C라고 해보면, 자, 요거 둘 갖다가 넘긴다고 생각하면 5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7이라고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넘겨주면 2x 그 다음 플러스 14y는 10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당연히 이걸 갖다가 연립해보면 연립방정식에 해는 구하면 x가 이겠죠. 그죠? 해보면은 얼마 나오니? x가 마이너스 2, y가 1 나온다 말지. 그죠? 여기 중요한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 집어넣는다. 그럼 요걸 갖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한대요? 네, x, y를 서로 바꿔서, 그러니까 x랑 y가 이제 마이너스 2랑 1인데, 바꿔서 x는 1, y는 마이너스 2로 갖다가 대입을 한대요. 그럼 당연히 그 대입한 결과는 여기서 쓰겠습니다. x 대신에 1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2로, 그 다음에 여기 아래는 B, 그 다음에 플러스 이 A는 5가 나오네요. 그럼 요거의 해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A, B. 그죠? 그런가 봐. 그렇죠.
그럼 얼마가 되니까? 그럼 되겠다.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가 2a 플러스 2가 5니까 그죠? 얼마 이렇게 나오려나? 이거 좀 이상하고 a가 얼마? 5분의 9 뭐가? 그리고 b는 5분의 7 네, 그렇답니다. 예, 그럼 넘어갈까요? 그 다른 것은 뭘 하면 좀 66번, 63번 63번은 매년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긴 해요. 어차피. 제가 2학년 먹어서 몇 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요즘은 그런 거 질문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 매년 봤던, 제가 2학년에 맡으면 매년 받는 질문이 토끼다리가 몇 개인지 항상 질문을 받거든요. 토끼다리가 몇 개냐. 라는 걸 항상 좀 질문을 받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점점 이제 토끼를 잘 알게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건지. 요즘은, 네, 그걸 묻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 네? 뭘 몇 개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면 앞에 달린 두 개인 거. 응. 네, 네 개, 당연히 네 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이제 유튜브에서 토끼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토끼가 두 다리로 뛰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만약에 앞발을 들고 두 다리로 뛰고 있으면 다리가 두 개겠죠. 발이 두 개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다리로 뛰고 있잖아요. 비슷하게. 그죠? 네.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험장을 색깔이 나. 잠깐만. 토끼 다리라고? 어. 또 뛰어나면요, 뛰어나게 비디는 이동을 하더라고요. 아, 오리 이런 애도 있어. 자기랑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대해야죠.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죠? 자, 가로 세로 한 칸씩 갈 때마다 일정한 수만큼씩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로가 한 칸 갈 때 x만큼 더해진다고 생각하시고, 세로가 한 칸 갈 때 y만큼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얘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갔으니까 4x 더해질 거고요. 여기서 y 위로 한 칸 갔으니까 0에다가 얼마를 4x 플러스 y를 더한 것이 1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20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한 칸, 두 칸 같고, 여기에서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 갔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2x 플러스 3y가 20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x랑 y가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네, x랑 y가 구하고 나면 뭐도 구할 수 있어? 기억에 들어가는 값도 구할 수 있어. 네, 넘어갑니다. 그다음 그다음 몇 번이라고 그랬더라? 68번이랬나? 어? 66번? 그래. 아하, 오케이. 66번. 자, 69번이 질문인 이유는 당연히 그걸 거야. 정답 오답만 있는 게 아니라 정답 오답 부응답이 있어가지고, 그죠? 예, 그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네, 당연히 뭐, 무응답을 Z로 둔 다음에 Z를 소거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식이 세 개이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보시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다 합쳐서 몇 문제야? 다 합쳐서 25문제야, 그지? 그러면 저는 정답을 맞춘 것을 X개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답, 틀린 것을 Y개라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응답은
당연히 Z로 둘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소거할 거 X랑 Y로만 하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5에서 맞춘 거 빼고 틀린 거 빼면 이게 무음각의 개수죠.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럼 Z 대신에 이렇게 두고 나면 그 다음은 생각하기 편해. 자, 계산 방법 1번 보겠습니다. 계산 방법 1번은 뭐랍니까? 맞추면 5점을 얻는데요. 그럼 내가 X를 맞췄다면 5X 점을 얻었을 거야. 그 다음에 틀리면 3점을 감점한대요. 그럼 내가 Y를 틀렸으면 3Y점 감점됐을 거예요. 그 다음 무응답을 하면 1점 감점된대. 그러면 무응답한 개수만큼 감점이 되겠네. 이렇게 계산이 됐을 텐데 요 계산하면은 79점이래요. 그 다음 계산 방법 2번대로 하면 뭐라고 돼 있냐면 문항을 맞추면 3점을 얻고 그러면 3점 얻었으니까 이렇게 갖다 댈 거고요. 틀리면 2점을 감점한답니다. 이렇게 갖다 댈 거고 그 다음 무응답을 하면 빵점 처리된대. 그럼 요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다. 요 값이 얼마네? 50점이래. 자 그럼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끝인 거예요. 한번 보자. 여기가 해보면은 여기가 5x였는데 플러스 x 될 거니까 6x. 다음 여기 3y인데 여기서 플러스 y 될 거니까 마이너스 2y.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5대 더한 플러스 25 될 거니까 103가요? 네,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아래는 3x 마이너스 2y는 5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빼보면 3x가 5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x는 18이 나올 거고 y는 보자 여기가 48 아니지 50 54에다가 그거 빼는 거니까 2가 될 거고 그럼 무응답한 개수는 이제 무응답은 이제 뭐 그죠? 빼보면 5개 나오겠죠 그죠? 네. 됐나요?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계산해볼까요? 70번 70번 학생들은 참 많이들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어느 정도 그 이미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형과 동생은 각자 집에서 출발하여 축구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형이 먼저 출발하여 시속 20km를 가고 30km를 가는 후에 동생이 시속 80km를 나와서 축구장에 동시 도착했을 때 집에서 축구장까지 거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 이게 참 연립방정식이 부등식이랑 비슷하면서도 미지수가 두 개다 보니까 또 똑같지는 않아, 맞지, 그죠? 예, 근데 이것도 역시나 비슷한 개념들을 x랑 y로 두시면 돼요, 그거는. 그럼 이제 지금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면, 지금 각자 집에서 출발하겠다 그랬는데, 예, 이 형과 동생이 이제 따로 사는 건 아니고, 이제 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인데 동시에 출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네, 가끔가다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각자 따로 살고 있는 거냐. 각자 집에서 출발했다고 그러지 않았냐. 예, 그죠? 네. 근데 이게 갈라져 버리면 답이 없어요. 못 보는. 네, 그래서 같은 집이에요.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자, 집에서 축구장까지 간답니다. 자, 그런데 형이 먼저 출발하려 20km로 그런 거를 타고 30km 간대요. 그럼 어쨌든 간에 30km 앞서서 형이 집에 있는 상황이에요. 형은 시속 20km로 가는 상황. 그 다음에 이렇게 30km 떨어져서 갔대요. 이만큼 30km. 그 다음에 이제 뭐랍니까? 이제 동생이 또 80km 자동차를 타고 그러게 이럴 거면 좀 풀어주시고 그죠? 네, 어쨌든 근데 여기서 동생 어디다 두셨으면 이게 아래다 올걸? 아래다 올게. 동생 이제 출발할 거야. 동생이 시속 얼마로? 시속 80km로 간대. 자, 그렇게 또 이제 어떻게 된답니까?
네, 동시에 도착했답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사실 반복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두셔도 큰 상관없는데 가장 무난한 방법이 이거예요. 남은 거리, 이제 현재 출발, 이제 동생이 출발하려고 하는 요 현재에서 각각 남은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예. 그럼 형이 직구단까지 해서 남은 거리를 x km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생은 y km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굳이 왜 y로 넣었어요? x 30이잖아요. 맞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난감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해보면. 자, 거듭치 문제를 해보니까 이런 거듭치 문제는 대부분 그렇거든요. 대부분이. 이렇게 하나 주면 일단 쉬운 게 하나 나옵니다. 세우기 쉬운 게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네, 당연히 x 플러스 30이 뭐와 같아? y랑 같아. 네. 그 다음에 동시에 도착했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형이 x km를 가는 시간과 동생이 y km를 가는 시간이 같다라는 거야. 그럼 시간을 나누면 어떻게? 거리를 뭐로 나눠? 폭력으로 나누면 되죠. 맞죠? 그죠? 그러면 거리 x를 폭력 20으로 나누는 것과 거리 y를 폭력 80으로 나누는 것이 같다라는 걸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죠? 맞아요. 해보면 x가 10, y가 40이 나올 거예요. 뭐 어차피 계산은 그냥 하면 되잖아. 그지? 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게 뭐였죠? 네, 집에서 축구장까지 거리니까 x야 y야? 그래서 y라고 하면 되겠다, 그지? 네, 그래서 40km가 답입니다. 그래서 뭐 맞춘 거 말고, 그러니까 틀린 거 말고 맞춘 것 중에서도 답은 이렇게 나왔는데 식 세우는 게 좀 애매하다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활용은 다 그러려고 하는 거지, 그지? 식 세우기만 하면 그 다음 답은 되잖아. 네, 식 세우는 게 문제지, 그지? 그래서 식 세우는 것 중에 조금 애매하다 싶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한 문제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문제. 자, 그다음 문제도. 응? 68? 그렇구나. 그렇죠. 68번. 자, 물이 들어있는 직육면체 모양의 수조에 이제 일정한 비율로 물을 채우고 있다. 10분과 30분 후에 수면의 높이를 재었더니 각각 20cm, 50cm가 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육면체라고 얘기했는데 직육면체인데 높이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뭐지 싶을 수 있어요. 맞죠? 그죠? 여기서 직육면체라고 얘기한 건 이제 이 모양이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막 이런 형식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둥 모양이기 때문에 높이는 항상 일정하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넣으면 동일하게 같다가 변할 거라는. 그럼 나는 이제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으로 생각을 할게요. 직육면체의 이유로 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지금 뭐라고 있냐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10분 후와 30분 후에 높이라고 얘기했어. 맞지? 그지? 그러면 처음에 분명 여기가 보면은 네, 물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수면이 있었어요. 그러면 x분 후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이때 높이를 처음에 y라고 생각하겠습니다. y 미터죠. 센티미터 이렇게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다시 얘기하면 인당 x 센티미터가 상승되게끔 내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돼, 물을. 네. 그럼 이렇게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y가 들어가 있었고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10분 후래요. 10분 후. 그럼 당연히 10분 후에는 얼마큼 추가됐겠어요? 그죠? 10x가 추가됐겠죠. 그죠? 10분 후에는 분명히 10x 플러스 y인데 이게 현재 얼마? 20cm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30분 후래요. 그럼 30분 후에는 당연히 얼마큼? 네, 30x. 그러면 당연히 30x 플러스 y인데 이게 얼마?
이게 50이라고. 그럼 얘네들 연립하면 x랑 y가 나오죠, 그죠? 네, 빼보면 어떻게 됩니까? 20x가 30이 나오니까 x는 2분의 3. 그 다음에 y는 5가 나오나요, 그죠? 네, 이렇게 갖다가 되겠네요. 제가 처음에 5cm 높이였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요. 예, 뭐, 그 다음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죠? 분당 이만큼 높아지니까. 예, 쉬었다 갑시다. 생각 써야 돼요. 팩토리얼. 입니다. 팩토리얼 같은 거예요. 안 가르쳤는데 어요 스스로 알아냈어? 이런 걸 팩토리얼이라고. 저번에 이학년 이야기할 때, 응, 네, 그쪽인데, 이거, 팩토리얼하고, 응. 뭐, 피드는 그거 하고, 정리를 어, 얘가 응. 되게 좋은, 그리고, 팩토리얼은 이면서, 각 팩토리얼이 나가는 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바로 하겠습니다. 자, 남은 단원 이제 승열과 조합밖에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승열과 조합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책마다 단원이 조금 달라요. 지금 여기는 사실 승열과 조합 한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책들은 두 단원 혹은 세 단원으로 나눠요. 보통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단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책 기준으로는 한 단원으로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는 양이 많을 거예요. 책마다 어떤 단원은 어떤 책들은 이걸 세 단원으로 쪼개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합쳐졌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양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마 1시간이기 때문에 순열과 조합 싹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아마 순열 위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순열 위주로. 네, 순열 위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은 어찌됐든 간에 순열과 조합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경우의 수 내용입니다. 경우의 수. 2학년 이야기 경우의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이제 각각 이제 순열은 이제 퍼뮤테이션, 그다음에 조합은 컨비네이션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개로 갖다가 기호로 쓰는 거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호로 쓰는 것만 차이가 있지 뭐 사실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닥터데이나 프라이드 풀어보시면 그게 딱 그냥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우리 2학년 2학기 닥터데이나 프라이드 풀어보시잖아요. 이거 수학과에서 봤던 건데 딱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2학년 2학기 건데 왜 수학 활용이 들어있나요? 라고 하시면 그러게요. 어쨌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부분에서는 사실 경우의 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사실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핵심적으로 전달드릴 거는 이제 이 순열이랑 조합 기호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말 그대로 딱 이렇게 갖다 쓰면 자동적으로, 그럼 이건 얼마겠구나, 라고 계산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이 기호들이 좀 친숙해져야 돼. 그래서 이게 좀 1차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전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숫자를 봤던 거를 이제 점점 기호를 바꿔서 조금 이제 얘기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네, 계승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승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거 이제 영어로도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합니다. 팩토리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이제 n하고 이렇게 오른쪽에 느낌표 쓰여져 있는 걸 이제 계승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팩토리얼을 해요. 저는 그렇게 배워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뭘 보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뭐를 약속한 거냐면요. 1부터 해가지고 자연수를 쭉쭉쭉 n까지 곱한 값을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3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이건 뭔 뜻이야?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얘기하는 거니까 계산해 보면 이걸 얘기해요.
그 다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120이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약속을 할 건데 뭘 약속할 거냐면 우리가 단 그걸 좀 약속을 해야 돼요. 0 팩토리얼이라는 걸 좀 약속을 해야 됩니다. 0 팩토리얼. 당연하게도 이게 앞에서 얘기한 요 의미대로라면 말이 안 돼, 맞지? 근데 일단 0이 자연수도 아닐 뿐더러 1부터 0까지 곱한다고? 이거 0 아니야?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예, 근데 0 팩토리얼은 우리가 1로 약속할 겁니다, 이거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이 팩토리얼 가지고 약속을 할 거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내가 경우의 수, 내가 이 가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모나 분자에 0 팩토리얼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0으로 해버리거나 하게 되면 계산이 안 돼. 그런데 이 녀석을 0 팩토리얼을 우리가 1로 약속을 하면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그래 그거 다 치자라고 약속을 하면 굉장히 계산이나 여러 가지가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0 팩토리얼은 요거 부분에서는 이제 1로 약속을 할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주시면 얘만 좀 특이하게 생각해 모든 주시면 문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모든 그거에서 문제가 그냥 정확히 네네 이게 항상 0 팩토리얼은 그냥 1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자연수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자연수에 대해서 처음 정의된 건 맞지만 이걸 이렇게 확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됐죠, 그죠? 물론 뭐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여기다가 막 2분의 팩토리얼도 얘기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네, 수학 관련 거 알아보시면. 이게 뭔 소리야 싶겠는데 이것도 확장을 하는 개념으로 우리도 생겨요. 네, 그런 것까지 됐고 우리 첫 만남부터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거든. 이과용 유머가 있고, 이과용 유머. 네. 이과용 유머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이과들만 까르르 실제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 이제 이렇게 갖다가 얘기하면 이제 초등학생한테 딱 20편 나누기 4해라 해가지고 그 지금 딱 집어넣었어. 그럼 이제 뭔가 인간은 6인데 역시 아직 초등학생이라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반인데 물도 안 해, 그죠? 이과 잘 알고 있구만. 저는 인간인가 봐요. 네, 요런 그 이과형 유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죠? 네. 3으로 볼 거냐? 네, 3 팩토리얼로 볼 거냐? 그죠? 성분이 될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이렇게 되는데 그죠? 맞는 얘기잖아. 그지? 네. 그런 이과형 유머가 있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어쨌든 요 n 계승이라고도 하고요, n 팩토리얼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그냥 보통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계승이라고 말해도 맞고 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요걸 1부터 해당 자연까지 곱하는 것이고 0 팩토리얼만 우리가 1로 갖다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순열도 일단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순열. 순열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N, 그다음에 P, R 이렇게 갖다 얘기할 거야. N, P, R 이렇게 갖다 얘기할 건데 요 대문자 P가 순열이라는 의미고 요 왼쪽과 오른쪽에 숫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 숫자가 들어갈 거고요.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2학년 2학기 기준으로 보시면 이거 줄세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세우기. 네.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줄세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딱 얘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그죠? 줄세우기 어떻게 풀어? 네,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면 그거부터 일단 다음시에 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 5명이 있어. 5명, 뭐 사람이요? 사람 5명 있어요. 그럼 5명을 모두 줄 세우려고 해요. 그럼 요 방법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다리 5개 있어. 2학년 2학기 때 지식을 어려워하고자. 네,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부동산 잘 일렬로 줄 세우려고 이렇게 5장을 내가 그어놨어.
그 다음에 5명 보고 찍고 돌아와. 선착순 5명 될 거라고. 찍고 와. A점에 다시.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몇 가지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당연히 5명 중에 한 명이 어쨌든 들어올 거야. 그 다음 여기 두 번째는 여기 요 친구 빼고 남은 4명 중에 한 명이 들어오겠죠. 그럼 4가지. 그 다음 3가지, 2가지, 1가지. 그지? 그러니까 줄 세우는 방법은 당연히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맞지? 그죠?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는 120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제는 팩토리얼, 개수를 배웠으니까 5명이 줄 세워지는 거 어차피 5부터 해가지고 쭉 1까지 곱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5명을 그냥 줄 세우는 건 그냥 5 팩토리얼이라고 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당연히 2명을 줄 세우는 건 당연하게 두 자리 만든 다음에 여기다 2 넣어. 이 2명, 여기 1명 갈 거니까 당연히 자리 바꾸는 거 생각을 하면 이제 2 팩토리얼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식으로 설정합니다. 네. 그 다음 이번에는 내가 5명 중에서 3명을 줄 세울게요. 5명 중에 3명을 줄 세우려고. 그럼 이번엔 자리 몇 개? 이렇게 3개 마련하면 되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건 5명 중에 1명이 올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몇 가지? 5가지예요.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녀석은 당연하게도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7명 중에서 4명을 줄 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을 늘려가지고. 7명 중에 4명을 줄 세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몇 자리? 4자리 마련하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갖다 할 거냐면 7, 6, 5, 4 이렇게 곱할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니? 하나만 더 해볼까? 몇 명 할까? 얘들아? 계산 안 할 건데. 인원수 몇 명 중에 몇 명 줄 세울까? 4명 중에 1명. 7명 중에 3명? 그래. 자, 7명 중에 3명을 줄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몇 자리 마련할 거야? 3자리 마련하겠죠?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오는 친구는. 당연히 7명 중에 1명이 올 거야. 일단 1명 들어갔으면 나머지 6명 중에, 그 다음에 나머지 5명 중에 이렇게 왔다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얘를 좀 일반화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대면 우리가 사실 계산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여기가 지금 5명 중에 3명이 있어. 그러면 현재 지금 수학하에서 순열과 조합은 이걸 어쨌든 좀 기호화시키고 싶었던 거야. 근데 해야 될 게 많으니까요. 네, 어쨌든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지금 여기에서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수직으로 만들기 조금 좀 힘들어 보인다는 말이지.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아이디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나머지 여기다가 곱하기 2 곱하기 1을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만들면 몇 팩토리얼이야? 5 팩토리얼이죠. 네. 그럼 얘를 내가 분자를 2 곱했으니까 여기도 2 곱하기 1로 만들어봐요. 이러면 똑같은 값이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것도 7명이니까 여기다가 얼마?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만들어봐요. 그럼 이거 7 팩토리얼이죠. 그럼 여기 안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똑같지. 네. 여기도 역시나 똑같은 얘기지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만들면 7팩이네요. 그죠? 요거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나오겠다.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여기 위에는 어때요? 결국 5 팩토리얼이니까 전체 몇 명인지 여기도 7 팩토리얼, 여기도 7 팩토리얼인 거 보니까 전체 인원수에 대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분모, 그러니까 정확히는 분모보다 현재 곱해지고 있는 요 상황을 보면 3팩은 아니야. 하지만 5 빼기 3 하면 2니까 요게 이렇게 나왔죠. 그죠? 여기서도 7 빼기 4 해주면 3이니까 여기 나왔고요. 똑같이 여기도 7 빼기 3 해주면 4니까 4 팩토리얼 나왔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렇게 갖다가 약속을 한 거예요.
요 수열이랑 기호로 약속을 할 건데. 자, 여기에다가 숫자 쓸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거라고? N명 중에 R명을 뽑아 줄 세우기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요 녀석이 약속이 일단 어떻게 되냐? 이거 주어의 약속은 일단 이겁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값이 바로 이제 수열이라는 값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린가라고 했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는 요 n 그럼 여기 딱 왼쪽에 있는 요 숫자죠, 그죠? 그럼 n명 중에 요 분자에 들어갈 거야. 분자에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분모는 뭐야? 그냥 R명 뽑아서 했었을 때 이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 빼기 R. 5명 중에 3명이면 5 빼기 2. 5 빼기 3이니까 2. 그 다음 7명 중에 4명이면 7 빼기 4니까 3. 이런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나온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N명 중에 R명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실전에서 그냥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물론 이렇게 넣어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정의 자체는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정의 자체는, 아, 그렇구나. 알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아시긴 아셔야 돼. 그리고 실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매번 이걸 쓸 거냐? 아니, 안 쓸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숫자부터, 이 숫자부터 차례대로 알게를 써주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여기서 5명 중에 3명 뽑아 줄 세우는 거, 이게 5명 중에 3명 뽑아 줄 세울 거니까 OP3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정의대로라면 5 팩토리얼을 뭐로? 5-3 팩토리얼이니까 2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5, 4, 3이 1이니까 요거는 120을 2로 나눠주면 60이라는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지? 그죠? 근데 실전에서는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도 돼. 해도 되는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냥 5부터 차례대로 몇 개? 3개를 쓸 거야. 그럼 5부터 3개니까 5, 4, 3입니다.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거대로 갖다 해보면 뭐 할까 얘들아? P2라고 해주면 4부터 몇 개? 4부터 2개 차례대로. 그러니까 뭐야? 4 곱하기 3이. 그래서 답은 10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7, P 1이라고 하면 그냥 뭐겠어요? 7부터 1개니까 그냥 7인 거. 이건 너무 재미없으니까 7부터 4개라고 하면 이건 뭐야? 7, 6, 5, 4, 4개인 거. 이렇게 곱해 주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정의는 요거대로 솔직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알아주셔야 될 때는 실전 계산할 때는 그냥 정의 숫자부터 몇 개 곱한다고 하시면 그게 그거예요. 왜냐? 실제로 4명 중에 2명 이제 뽑아서 줄 세우려면 2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 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수련은 사실 이게 끝이에요. 네, 그 수련은 이게 끝이지만 그래도 이대로 하면 또 너무 아쉽잖아, 그지? 그래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세우기 얘기를 2학년 2학기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차라리. 네, 2학년 2학기 얘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몇 명, 아니지. 5명이 줄 세울 건데, 자, A가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명이 줄 설 건데, A가 맨 앞에 줄 설 거래.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죠? 5명 중에 A가 맨 앞에 줄 설 거야. 일단 회장 부르거든요. 네. 그냥 회장 그러니까 곱하기 뭐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누가 올 거야? 맨 앞인데. 여기가 A가 무조건 오겠죠. 맞아? 네. 그럼 어차피 A가 딴 데 갈 수 없잖아. 그럼 나머지 4자리를 그냥 몇 명이 채우면 돼. 4명이 채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상 A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 B, C, D, E가 4명이 그냥 줄 서면 되는 거지. 4명이 줄 서는 거니까 4팩토리였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A가 중간에 있을 텐데. A가 중간? 중간이 어딘데? 여기? 여기 세 번째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당연히 요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뭔가가 위치가 확정되면 무시할 거야, 무시. 무시하는 방향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A가 맨 앞에 오는 게 확정이면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할 거야.
여기도 세 번째 오는 게 확정이면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내 자리에 네 명이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얘기할 조합 때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후보야. 5명이 후보인데 여기서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네. 2명을 뽑을 거야. 그런데 A가 반드시 뽑혀. 얘가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뽑혀. 그럼 역시나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5명 중에 2명 뽑는 게 아니에요. 4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만약에 뭔가가 확정되면 이게 뽑히는 거든 아니면 줄 세우는 거에서 미치든 간에 뭔가가 확정되면 오히려 무시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 1로 조사할 건데 A와 B가 양 끝에 있는 경우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A랑 B가 양 끝, 맨 앞과 맨 뒤에 서는 거야. 네, 그럴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긴 일단 5살 있어. 맞아? 맞아. 그럼 여기 A랑 B가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CD가 가운데 3명 줄 서겠다. 맞지? 그지? 그럼 일단 CD 먼저 생각을 해볼까? CD는 여기 3명, 세 자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갖다 쓰겠죠. 그죠? 당연히 3팩토리예요. 자, 그럼 이게 끝일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A, B 이렇게 쓸 수도 있고 B, A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맞아?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곱하기 2. 혹은 곱하기 2 팩토리얼이라고 해도 똑같죠. 왜 2명이 줄 서는 거 같이 쓰니까. 이거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 것들. 그 다음은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예를 들어서 C와 D가 있어요. C와 D가 이웃하여 줄 서는 거예요. 5명이 줄 설 건데 C랑 D가 이웃해서 쓴대. 이거 어떻게 쓰는지 기억나? 5자리가 있는데 C와 D가 항상 붙어서 있겠대.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쓰는지 기억나세요? C랑 D가 친해서 항상 앞뒤 자리로 붙어 있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너희들이 그렇게 친해? 알았어. 갓줄로 꽁꽁 묶어버리면 되자. 갓줄로 꽁꽁 묶어서 그냥 몇 명 취급? 1명 취급하면 된다. 그럼 실제로 5명이 줄 서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식으로 4명이 줄 서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4명이 줄 서는 게 아니라 팩토리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 여기 상황에서 이제 어때? C와 D가 앞뒤로 자리 바꾸는 거 있죠. 그죠? 그럼 이것도 둘이 줄 서는 것과 같으니까 곱하기 팩토리얼이 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번 자, C, D, E가 이웃해야 돼. C랑 D가 같이 오는 거 보고 E가 야 나도 껴줘 이렇게 얘기했어.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셋이서 이제 앞뒤 세 잔을 먹을까? 이렇게 갖다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역시나 3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여기 셋을 꽁꽁 같이 묶어버리는. 그럼 몇 명 취급? 3명을 1명 취급하는 거죠. 그럼 총 몇 명이 줄 서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야? 3명이 줄 서는 것처럼 돼버렸죠. 그럼 3명이 줄 서는 경우는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런데 여기 상황에서 이제 뭐야? CD가 자리 바꾸는 게 있지. 얘가 몇 가지일까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이게 3가지인가? 2명이면 2가지고 3명이면 3가지인가? 아니죠. 왜? 3명이 줄 서는 가지수니까. 총 몇 가지인 거야? 당연히, 그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3팩토리얼만큼이. 완소 이제 내세요, 여러분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것도 알아보죠. C와 D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수를 갖다고 생각을 해가 C랑 D가 싸웠나 봐. 그렇게 친하던 둘이. 세상에 와서는 그죠. 그래서 같이 붙어있고 싶지 않대. 가까이 오는 것도 싫대요. 그럼 C랑 D가 이웃하지 않으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줄 서는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이웃하지 않는다가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로 좀 보통 나와요. 그러니까 이웃한다라는 거 실컷 해놓고 나서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실상 이웃하지 않는 부분, 이웃하는 건 사실 보시면은 일관성 있습니다. 그죠? 몇 명을 묶든 그냥 묶어버린 다음에 걔네들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웃하지 않는 거는 이제 인원수 영향을 조금 받아. 무슨 뜻이냐면 2명, 지금처럼 2명이 이웃하지 않을 때랑 2명 이상, 그러니까 3명 이상일 때. 그때가 조금 좀 다릅니다. 왜 그럴 건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자, 2명일 때는 어차피 생각을 해봐라. 2명일 때는 이 2명은
붙어 있거나 붙어 있지 않거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그냥 뭐에서 전체에서 그냥 이웃했던 모든 경우를 그냥 빼면 끝입니다. 무조건 6건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전체가 실제로 아까 뭐였냐면 5명이니까 5팩토리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답은 5팩토리얼에서 이웃하는 게 2명 이웃하는 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을 빼주시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이게. 네. 근데 3명 이상일 때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3명이 이웃한다라는 얘기가 뭐였었냐면 3명이 이웃한다는 건 3명이 말 그대로 좀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죠? 3명 중에 만약에 2명은 이렇게 있고 다른 한 명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3명이 이웃하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지? 그런데 3명이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뜻일 거냐면 3명이 모두 다 떨어져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떨어져 있어야지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2명만 이웃하거나 하는 경우들은 여기도 안 들어가고 저기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여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무슨 얘기 되시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3명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지금 5명일 땐 별거 없죠. 사실 지금 5명일 땐 너무 쉬워. 왜? 3명이 떨어져 있으려면 그 가운데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3명이 줄 서는 게 뭘 거냐? 3팩토리얼.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이 서로 자리 바꾸는 거 2팩토리얼. 이게 끝이에요. 사실. 5명일 때는 너무 쉽습니다. 무조건 얘네들이 사이사이에 배치해줘야지만 가능하고.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만약에 인원을 좀 늘렸어요. 인원을 몇 명으로 늘릴까? 인원을 7명으로 늘립시다. 7명 있어요. 7명 있는데 이 중에서 A, B, C 세 사람이 모두 이웃하면 안 된대. 3명이 아무도 붙어 있으면 안 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 우리가 C, B, E, F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응? 그렇네. B, E, F, G인가 그러면? 그냥 알파벳 잘 몰라서. 자,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3명 이상일 때부터는 조금 머리 아프단 말이야,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나머지 녀석들을 줄 세워요. 내가 DEFG라고 썼지만, 4명이 줄 서는 거야,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이야. 이거 이해되니?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사이사이 있죠. 여기에다가 A, B, C를 끼워 넣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뭐 A, B, C라든 아니면 뭐 A, D, C든 뭐 아니면 순서대로 A, B, C든 뭐든 간에 어쨌든 한 자리에 하나씩만 끼워 넣으면 얘들은 절대로 이웃할 일이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되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5자리 중에 3자리를 내가 뽑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얘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라고 생각하면 5자리 중에 3자리를 뽑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뭘 거냐? 5개 중에 3개를 뽑아 줄 세우는 걸 뽑았기 때문에 높이 3이 됩니다. 실제로 그냥 맞게선 하더라도요.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자리? 5자리. 그러면 한 자리 넣어서 들어갔어, A가.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나머지 4자리 중에 한 자리. 그럼 C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나머지 3가 중에 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맞게선 해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 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부분에서 이웃한다라는 건 그냥 똑같이 갖다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웃하지 않는 거는 사실 2명 이상, 2명일 때도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돼요. 중간에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2명일 때는 이제 이웃한다랑 이웃하지 않는다밖에 없기 때문에 6건으로 생각보다 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그죠? 네. 사실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2시간 제가 떠들 수 있거든요. 네. 사실 떠들려면 2시간 떠들 수 있는데, 네. 네. 예. 그래, 빨리 갔다 오세요. 네. 떠들려면 진짜 한 2시간, 유형만 2시간 떠들 수 있는데, 일단 유형 나오는 건 나올 때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실제로 2시간 떠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형 나오면 그때부터 제가 필요한 걸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예. 일단 여기에서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했던 경우에서 지식을 조금 끌어올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순열이나 조합, 요런 문제들, 이제 요런 기호들에도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써버릴 거거든. 계속 이렇게 써버릴 거기 때문에, 저게 뭔 소리야 라고 하시면은 이제 못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한번 쭉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형식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도록 할게요. 후반부는 아마 되게 쉬울 거예요. 후반 부분은 정말 정말 쉬울 거예요. 왜? 뭔 얘기했어? 내용한 거 아니야? 그래. 자, 자, 합의 법칙이랑 구배 법칙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구분하십니까? 그러니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혹시 아세요? 알아? 오케이. 그럼 이걸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신나게 공원에서 먼저 얘기하다가 이거 얘기하면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그래도 안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거 할게요. 자,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경우의 수라는 건.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잖아, 맞지, 그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몇 가지라고 하죠, 우리가? 6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아시겠지? 왜? 네.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면이 6개니까 1부터 6까지니까, 그지?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하게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건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고 했었을 때 6개 면이 쫙 하고 나오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당연히 내 눈앞에 나오는 건 이 6개 중에 하나의 면이 나올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는 뭐야? 경우의 수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얘기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6가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보통은 그냥 가지도 안 붙입니다. 보통 그냥 6이라고 합니다. 경우의 수라고 하면. 네. 경우의 수 정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하시면 돼요. 가지 꼭 안 붙여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 개념이나 이 약속 등을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이제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좀 덜 헷갈려요. 안 그러면 이 기초부터 헷갈리게 되면은 이 경우의 수 확률 문제들은 끝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3가지죠?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근본적인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우의 수라는 것 자체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이 모든 평행 우주를 갖다가 얘기해 달라는 거지. 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A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를 N가지, B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를 N가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랬을 때 도대체 언제 M 곱하기 N이 되고 언제 M 더하기 N이 되느냐라는 걸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지만 많이들 헷갈려들 하십니다. 실제로 저는 경우의 수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거 구분을 못해요.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 은근히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시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조금 부족하구나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제 무시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예. 농담이고. 어쨌든, 이걸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고배법칙, 하배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고배법칙, 하배법칙이라고 하면. 언제 곱한다고 알고 있어요? 사건 A와 사건 B가 뭐 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라고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A와 그죠?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로 알고 계셔야 죠 그죠? 아니야? 이것도 몰라? 아니잖아. 그죠? 알잖아요. 그죠? 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시에라는 말 때문에 가끔 좀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봐봐라. 나한테 빨간색 주사위가 있었고, 노란색 주사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주사위에서 나오는 숫자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숫자를 B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랑 B라는 숫자 순서쌍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당연히 36가지죠. 그죠? 왜? 6개 곱하는 거니까. 맞지? 그지? 왜? 나는 당연히 둘을 동시에 던졌기 때문에요. 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석현이한테 이거 노란색 주사위를 빌려줬는데 석현이가 잃어버렸어.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없어. 어떡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라는 주사위를 한번 던져요. 그럼 숫자가 뭐 나오겠죠? 그걸 적고 노란색 주사위가 없으니까 A를 한번 더 던져. 그래서 A 프라임이라는 숫자를 갖고 만들어. 그러면 그랬을 때 몇 가지일 거냐 말이야. 네, 당연히 36가지. 이해돼요?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매번 2학년 2학기 해보다 보면은 이 경우의 수가 안 잡힌 사람들은 멈칫해요.
자, 얘는 동시에 안 던졌어. 동시에 안 던졌어. 그럼 이거 36가지야, 12가지야라고 하면 동공 지진이 온단 말이야. 동시에 던지진 않았는데. 근데 36가지 같은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왜냐면 두 번 던지는 게 어떻게, 똑같은 걸 두 번 던지는 게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 그죠? 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각자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소 이제 됐죠. 예를 들어서 나 빵이 5종류가 있고요. 음료수가 4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빵 하나랑 음료수 하나를 각각 하나씩 골라. 그럼 가지수 몇 가지죠?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20가지죠. 맞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하나 샀어. 빵을 하나 뜯어 먹었어. 뜯어 먹은 다음에 한숨 잤어요. 한숨 자고 일어나.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났어.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마르네. 그래서 가가지고 음료수 하나 샀어요. 그럼 이럴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당연히 20가지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왜냐? 우리는 빵 하나를 산다와 음료수 하나를 산다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볼 거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시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떤 걸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영어로 AND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급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한숨 자고 나서 먹든 지금 같이 동시에 사든 다 사서 먹든 그죠? 동시에 먹든 뭐 하든 동시에 먹지 않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거라면 그러면 그랬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흔히들 말하는 동시에 곱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지 이제 뭐야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제 그래 누구누구야 집 가면 이제 손 씻고 이제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동생 공부도 좀 봐주고 숙제도 좀 봐주고 그다음에 방 청소도 좀 하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왜 굳이 어쨌든 간에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얘기 자체가 그죠? 그 얘기 자체가 밥 먹으면서 동시에 손 씻으면서 동시에 동생을 봐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맞죠? 그죠? 네, 뭐든 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 거잖아. 맞지? 이제 경우의 수에서 곱하는 게 거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동시에 일어나진 않지만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연속적으로 할 거라면 다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위에가 엔드였으니까 그때는 5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선택하는 순간 이 녀석은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돼? 네. 그래서 그거의 가장 이제 기초적이면서 이걸 아우르는 문제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 마을, B 마을, C 마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A 마을에서 B 마을로 가는 게 제가 여기는 두 가지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A에서 C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당연히 경우를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 B를 거치지 않고 바로 C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A에서 B, 그죠? 여기가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가지잖아. 그죠? 얘들은 곱하죠, 맞죠? 왜 곱해? 내가 A에서 B로 가는 동시에 B에서 C로 가니까 곱하나?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여러분, 내가 뭐 바본 줄 아나 이제 생각하시지만, 네, 은근히 고난이도 문제로 가면은 선생님 근데 이거 왜 곱해요? 아니면 곱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근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어쨌든 결국 뭐야? 나는 A에서 B로 갈 것이고 and B에서 C로 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과정은 다 곱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실제로 하나하나 세봐도 되고. 그죠? 네, 그래도 되고. 자,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 몇 가지죠? 두 가지잖아. 맞지? 그죠? 네. 그러면 여기가 6개, 여기가 2개. 그럼 얘네들을 곱해 더해. 당연히 더해야 돼. 왜 더해? 그러니까 네? 네, A에서 B를 거쳐서 간다는 거. A에서 B를 거치지 않고 이제 간다라는 게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B를 거친다고 선택했으면 B를 거치지 않는 거는 겹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들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가 주어졌어.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가 1번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2번 이런 경우도 되네. 3번 이런 경우도 되잖아 라고 했어. 그럼 보통 이 경우에 대해서는 다 곱하기 여기도 곱하기로 뭘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얘네들을 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푸는 문제들이고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의 무조건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문제를 잘 풀려면 이 1번, 2번, 3번 내가 세야 될 게 뭐구나를 잘 나눠주셔야 돼. 사실 중등 수준 문제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누는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있긴 있겠지만 근데 고등 수학으로 넘어가면 대부분이 나눠야 되는 문제. 한 가지로만 딱 하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아 내가 세야 되는 경우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런 것도 있겠구나라고 나누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시면 왜 이렇게 풀이가 길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모든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저런 거의 두세 가지 일곱 문제가 수까지로 나눠가지고 한 경우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거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뭔 소리인지? 네. 단순히가 좀 길었네요. 이제 제가 유형 하나만 지금 얘기했죠. 보통 2학년 이야기 가르칠 때도 한 유형 4가지, 5가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 혼자 한 시간, 2시간 떠들고 있어요. 네.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거 문제가 쉽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자, 서로다른 진수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분야의 수의 합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들이 더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결국은 이제 동시에 던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총 이제 두 개의 주사를 던지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합이 3의 배수.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나와요.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거. 당연히 던져서 우리가 더한다라는 게 이제 한쪽에서도 1부터 6까지 나올 거고 다른 한쪽에서도 1부터 6까지 나올 거니까 2부터 12의 값이 나올 거예요. 맞지? 그지? 그럼 그 중에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 당연히 뭐야? 일단 더해서 3, 6, 9, 12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더해서 3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죠. 네, 뭐 있죠? 숫자가 어떻게 더하면 3이 돼? 1이랑 2가 나와. 맞아? 그 다음에 2랑 1이 나왔을 때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죠? 네. 뭔 소리인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확인하다가, 근데 선생님, 1이랑 2 셌는데, 2랑 1도 세야 돼요?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서로 다른 주사위고요. 곱해서, 그러니까 내가 곱한다고 얘기한 순간 이미 다르게 생각하고. 이해되시죠? 그죠? 네. 이제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걸 똑같은 경우로 봤으면, 36까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일반품이기 때문에 그럼 몇 가지? 11가지. 다른 경우로 보셔야 돼요. 36가지. 자, 유기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그러면 1, 5부터 어디까지? 5, 1까지 있겠다. 그렇지, 그지? 그 다음에 9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3, 6부터 어디까지? 6, 3까지 있겠다. 그지? 12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1, 6, 6죠? 맞죠? 여기 있는데 무슨 일이? 네, 그럼 이게 몇 개야? 1, 5부터 5일까지. 네, 5개죠. 3, 6부터 6, 3까지 몇 개? 3, 4, 5, 6, 여기까지. 그 다음 이거는 1개다. 따라서 더해보면 얼마나? 12개가? 네, 12가지. 네, 그 다음 5의 배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의 배수. 5의 배수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게 5 있고요. 10 있는 거죠. 더해서 5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1, 4부터 해가지고 4, 1까지 있겠다는데, 그다음 더해서 10이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4, 6부터 해가지고 6, 4까지 있는 거죠? 그럼 이게가 몇 개? 이게 4개 있을 거고, 이게 몇 개?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됐습니까? 자, 그럼 더하기 12개랑 7개를 더해야 돼, 못 해야 돼? 네, 당연히 더해야 되겠죠, 그죠?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게 처음 15인데, 이건 뭐, 이상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공식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 뒤로 가겠습니다. 자, 85번. 자,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써놨습니다. 자, 다음식 누구 플러스 q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개식의 항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공유형 나올까요? 공유형 안 나오겠다. 맞지?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총 경우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총 경우수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항을 만든다라는 게 결국 여기 있는 항과 여기 있는 항을 곱해서 뭔가 만든다라는 거거든. 그지? 그럼 결국 여기 있는 항이 두 개 있을 거고, 둘 중에 하나 뽑을 거니까 두 가지. 여기서도 세 개의 항 중에 하나를 뽑을 거니까 세 가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동량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곱해버리면 항이 없을 거지. 예. 그럼 이건 당연히 이렇게 늘려도 똑같겠죠? P 플러스 Q.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해놔도 똑같을 거라는 거지. 2, 3, 4, 5가 끝일 거야. 그 다음에 다시 2번 보겠습니다. 자, 108의 양의 약수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8 소리동량 얼마든지 아니 36 곱하기 3이잖아, 그지? 36 곱하기 3이니까 6개 주고 많이 해주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그냥 그지? 단순히 외울 때는 그냥 어떻게 지수에 1씩 더한다고 곱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치, 그죠? 근데 이유가 뭐였어요? 내가 이제 약수를 만들어 그 무당을 알냐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처음에 1이 대기하고 있어. 1이 대기하고 있고 약수를 만들 거야. 그럼 그 약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2가 두 개 있으니까 1을 안 내보내거나 딴 개 내보내거나 한 개 내보내거나 두 개 내보내거나 총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그 다음에 3 같은 경우는 내가 세 가지 갖고 있으니까 세 개 갖고 있으니까 3을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는 것까지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안 내고 안 내면 0인가요? 아니야. 1이에요. 1에다가 추가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두 개 갖고 있으니까 안 내는 것까지 생각해서 세 가지. 여기도 세 개 있으니까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1씩 더해서 곱하는 게 그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치. 왜 나는 2 라인도 할 거고 3 라인도 갖다 할 거니까 곱해야 된다. 근데 뭐 어려운 거 아니어가지고 보여줍니다. 딱히 어려울 건 없죠, 그죠? 네, 힘들어? 점점 눈에 빛이 들어가는데. 음, 그러긴, 그러긴. 그러면 그거하고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자, 어쨌든. 자, 도로망의 방법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딱히 뭐, 많이 그거 할 게 없다, 그지? 그림 그리는 시간이 더 되겠다.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자, 지금 보면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고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지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 있겠지, 그지? 여기는 4 곱하기 2, 이쪽은 2 곱하기 3이면 그럼 얘들을 당연히 더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공식이랑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돼요, 무슨?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상현이와 은주가 각각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고 A 지점을 출발하고 B 지점을 가는 방법을 수업을 했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단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가 없대. 그럼 그 얘기 무슨 뜻이냐? 지금 두 명 다 A에서 B로 갈 건데 만약에 둘 중에 상현이가 여기 P를 지나가 버리면 누구? 은주는 여기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럼 결국 뭡니까? 상현이랑 은주가 한 명 이쪽으로 가면 다른 한 명은 요 아래쪽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겠다. 맞지? 그지? 좋아. 자, 그럼 당연히 질문인데요. 네. 만약에 한 명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남녀는 이렇게 거든요. 아니, 그 중간 지점이 아예 여기 오면 안 돼. 아, 뭐야. 근데 아예 P랑 Q 오면 안 돼. 아, 입구 컷이. 안 돼. 이해됐죠? 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자, 상현이가 P로 가고, 은주가 Q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거꾸로 이제 은주가 P로 가고, 그 다음에 상현이가 Q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럼 각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 경우에는 당연히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얘가 이쪽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갔다가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경우도 당연히 요렇게 나올 거야. 네, 그래서 둘을 더하는 게 될 거니까 사실상 그냥 곱하기 2죠. 그죠? 자리 바꾼다고 생각하면. 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싫은데. 응? 너무 싫어요. 맞아요. 요건 좀 어렵겠다. 요거는. 맞아. 요걸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있죠? 네. 요거는 뭐 중간에 끊기더라도 설명을 일단 할게요. 많이 나오는데 조금 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좀 낯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긴 합니다. 뭐냐면 돈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그다음에 금액의 수가 있거든요. 이 둘이 다른 유형이에요. 수법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뭔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 그치?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내가 100원짜리 동전이 10개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10개 있어. 그 다음에 200원짜리 동전이 2개 있어.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1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랬는데 나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 1000원짜리 물건을 한대. 그러면 1000원짜리 물건을 산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여기에서 금액 자체는 1000원이라는 한 가지야. 맞지? 그치? 그런데 이 1000원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 지금 몇 가지나 있을까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여러분? 1000원을 내가 지불하는 방법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 몇 가지나 있겠어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본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몇 가지야? 그러게. 일단 1000원 한 장 내는 게 있겠고 그럼 당연히 500원짜리 2개 내는 게 있겠고 100원짜리 10개 내는 게 있을 거고 그거는 진짜 500원짜리. 그죠? 100원짜리 5개랑 500원짜리 하나 있을 거야. 몇 가지야? 4가지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한 가지의 금액에 방법은 4가지나 있어요. 맞죠? 그죠? 와, 그럼 예를 들어서 근데 3,000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3,000원짜리 물건. 그럼 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요? 너무 많은데. 그래? 정말? 한 가지밖에 없죠. 와,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합쳐야지 3,000원이잖아요. 예. 다들 카드만 써서 잘 모르니? 현금 잘 안 쓰니? 그런데 아니, 그래도, 물론, 천원, 천원이잖아. 일부러 그렇게 해놨는데? 쉽게 하라고. 예, 한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금액마다 달라, 방법이.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의 수랑 방법의 수가 딱하고 변형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상황이 됐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쉬운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방법의 수가 조금 더 그나마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00원짜리 동전 몇 개? 100원짜리 동전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원짜리 동전 50원짜리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 3개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큰 돈을 또 그거 하면 또 그런가 봐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자, 10원짜리 동전 3개까지 있고 그 다음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돈을 지불할 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지불하는 방법의 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
아, 그럼 이게 뭔 소리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지불하는 방법의 수라는 건, 지불은 뭐냐면, 얘네들 가지고 이제 낼 수 있는 총 방법을 다 얘기해달라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들이 있을 거냐면, 내가 만약에 100원을 내는데, 당연히 100원짜리 한 개를 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거 한 가지 체크. 그 다음에 당연히 50원짜리 두 개를 내는 그런 방법도 한 가지 체크할 거고요.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뭐 10원을 내는 거는, 10원 지불하는 건 10원짜리 하나 내는 거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빵원 제외하고 10원부터 쭉 다 해가지고 하는 그 방법이 총 몇 가지겠냐고 물어보고. 여기까지 되세요? 네. 자, 그럼 그랬을 때 우리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쉽습니다. 자, 왜냐? 내가 아까 약수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00원이 몇, 4개 갖고 있죠.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100원을 안 내거나, 한 개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세 개 내거나, 네 개 내거나까지 있어요. 당연히 몇 가지 있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5가지 있어. 그 다음, 그럼 당연히 같은 방법대로 50원을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겠어요? 당연히 4가지가 있겠죠. 안 낸다, 한 개 낸다, 두 개 낸다, 세 개 낸다. 그 다음에 요 녀석도 4가지 있을 거야. 그럼 당연히 일단 곱하면 얼마 나오죠, 이게? 일단 80 나와요. 여기까지 맞아? 그런데 아까 약수랑 차이점 없는 모양이야. 약수는 아무것도 안 내도 1은 이상 나와. 그럼 얘는 얘가 선택했죠. 이것도 안 내고 이것도 안 내고 이것도 안 내고. 예, 그죠? 그럼 뭐야? 이거는 빵원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이런 문제에서 보통 빵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 그랬어. 그럼 몇 개는 제외해야 돼? 이 80가지 중에서 빵원을 지불하는 한 가지는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에서는 79가지가 나와요. 이해됐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금액배수인데 금액배수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한 것처럼 100원짜리 지불하는데 100원짜리 한 개 낼 수도 있고 50원짜리 두 개 낼 수도 있잖아. 그지? 이걸 다 한 가지로 봐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다 거슴돈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지금 50원짜리가 3개 있죠. 그죠? 그럼 현재 50원 단위 다 만들 수 있지. 50원, 100원, 150원, 200원 이렇게 다 만들 수 있잖아. 맞지? 그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100원짜리 4개가 50원짜리 8개랑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그럼 그렇게 거슬러. 그럼 상황이 뭐가 됐냐면 50원짜리 11개랑 그 다음에 100원짜리, 10원짜리 3개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10원 단위 다 만들 수 있습니까? 10원 만들 수 있고 20원 만들 수 있고 30원 만들 수 있고 40원 못 만들죠. 그럼 이게 다 10원짜리 있는 거랑 다른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멈춰. 그럼 이제 얘네들 가지고 방법의 수 만드는 거야. 50원짜리 11개 있으니까 방법 12개, 여기는 4개. 곱하면 48개인데 한 개 빼가지고 이제 47개가 답이고. 뭔 소린가 싶죠? 네.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후에 다시 이걸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동생인 거 아시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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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월요일에 딱 틀려주면 안 돼요.